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냥 하면 다 망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하다가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들어주세요. 아이디어메이트. 우리는 스타트업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뭔가 멋진 성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회사들이 10년 안에 10개 중에 9개가 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이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3가지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금과 사람, 마케팅, 영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곧장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업을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셨나요? 이 자금은 크게 개발자금, 운영자금, 생활비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개발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실물을 만드는 제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갖고 하는 것에 비해서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인 금형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중에서도 금형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외관이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클수록 금형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여력이 없으면서도 아주 크기가 큰 제품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드느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비용이 작게 든다 하여도 생산까지 하려면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개발 자금이 초기 투자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있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번 실패를 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내 돈으로 가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너무 타격을 입게 되면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도 투자금은 빌려주는 사람에게 아주 작아야 됩니다. 실패해도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크게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다시는 안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으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는 있으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막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일정을 맞추다 보면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번째로는 펀딩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사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금 확보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 반응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딩에서 다 초기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만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펀딩을 잘 되기 위해서 목표 금액을 이제 낮춰서 펀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은 자금을 보충하는 데 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운영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6개월 이상의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 제품 개발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수입은 없고 계속 나가는 데만 자금이 쓰이게 됩니다. 자금이 없으면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6개월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좋게 2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딱 나오면 좋지만 이런저런 수정을 하게 되면은 훌쩍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금형을 만들면 1개월, 생산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1개월을 까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3, 4개월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려면 3개월 정도를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운이 좋아 판매가 잘 돼서 이 수입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잘 팔리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운영 자금은 최소한 12개월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자금 중에서도 월 고정비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무실 임대료 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얻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실제 제품이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있어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곳에서는 제품을 쌓아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이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평수가 작을수록 평수 대비 임대료가 더 나갑니다. 빌딩 위치나 뭐 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에 작은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실평수가 10평에서 15평 정도 쓴다. 이러면 보증금이 한 7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고요. 월 60에서 1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비가 더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만약 차량을 운행을 한다. 그러면은 주차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대 실평수가 한 20평은 돼야지 무료 주차 한 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주차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월 주차비가 10에서 한 1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계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았으면 그나마 생활비가 적게 들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특히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3개월은 버틴다 쳐도 6개월 이 정도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장밋빛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망했을 때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장점은 있지만 사실상 스타트업은 양다리 걸쳐서 할 정도로 한 가지가 않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스타트업에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온전히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너지가 나는 인력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한데요. 아무리 외주를 주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처음에는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타트업이 팀 빌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팀 빌딩에서 언제든지 인력들이 서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막 서로 의기투합을 하지만
몇 개월 동안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이게 깨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또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업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또 뭔가 이제 실행해야 될 게 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3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지분도 3분의 1로 갖고 이익도 3분의 1로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중 한 분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학은 갔는데 지분도 갖고 있고 수익도 가져가면 이게 좀 서로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처음에는 불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합의해서 폐업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폐업 처리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표는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서로 친하다 하더라도 뭐 돈이 관련되면은 서로 이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은 작은 변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만들어 놓으면 팔리겠지? 그러면 망합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가지기 가장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공급 과잉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뭐 직구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팔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팔 수 있게 마케팅을 하고 영업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CEO가 개발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에 이제 치중을 하고 영업은 내게는 좀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의 부통령 앨 고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부시랑 붙어서 떨어지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후원금을 냈던 인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할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영업을 뛰었다고 합니다. 부통령도 그만두면 영업을 뛰어야 합니다. 누구나 영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이 사무실에 재고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시작을 했는데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사람 미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영업 능력이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량이 꼭 필요로 합니다. 스타트업은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스타트업에게 그렇게 쉽게 운이 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자금과 사람과 마케팅 영업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수익을 못 내면 스타트업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텨낼 수 있는 개발 자금과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자금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평가를 못 받아보고 제품이 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알리고 잘 파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시면은 새로운 놀라운 기회들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운에 맡기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